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명품 시장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의 명품 시장의 배경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아셔야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시장은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가격 인상, 환율 상승, 경기 침체로 인한 명품 수요 감소입니다. 현재 명품 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저희 회원사 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큰 업체도 많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이 세 가지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격 인상이죠. 가격 인상 보시면요. 샤넬 클래식 스몰 가방이요. 2021년도엔 893만 원입니다. 샤넬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893만 원인 게 2024년에는 얼마였냐? 1,497만 원까지 옵니다. 무려 얼마 올랐나요? 65% 이상 올랐습니다. 그 상품이 그만큼이나 새 제품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율 상승을 볼게요. 달러 환율이요. 2021년도에 1,180원이었어요. 현재는 어렵죠? 오늘자 기준으로 1,455원입니다. 20% 이상이 상승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된 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보시면은 샤넬이든 아니면 루이비통이든 보테가 베네타는 다 유럽 제품이죠. 그 유럽 상품을 가져오면 다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요, 저희가 가져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21년도 왜 잘 됐냐? 한국보다 외국이 쌌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품을 가져서 팔아도 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 제 주위에 있으신 분도 요즘에 병행 수입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부티크 상품이라든지 다른 상품을 해도 남을 수가 없는 가격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이죠. 2022년도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거의 적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죠? 거의 5%대까지 올렸고 한국도 3%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금리가 오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자가 비싸진다는 거고요. 이자가 비싸지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기업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돈을 쓰든 소비를 하던 거가 쑥 줄어들고 이자 갚기 바빠지고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통장에 넣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명품 시장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업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명품 플랫폼이라면은 머트발 아시죠? 머스티, 트렌비, 반란입니다. 자, 머스티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만 해도 주지훈이 TV 광고를 했었고요. 반란은요. 김혜수가 했었죠. 트렌비는요. 김희애가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TV 광고에 나오면서까지 이 명품 플랫폼을 확보했어요. 그만큼 잘 나갔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와 또 맞물려서 더 잘 됐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머스티스 한번 그 과거와 현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스티 같은 경우는요, 2022년 8월에 직원이 113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5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알아요. 위에서 쭉 내려가죠. 방문자 수가 어떻게, 월 방문자 수가 280만 명이었던 게 4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래 지수도요, 줄어들었어요. 반란 같은 경우도. 같은 날짜로 다 기준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8월 달에서 2024년 11월까지. 이때도 147명까지 뽑았다가 지금은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문자 수도 180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고요. 거래 지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TMB 한번 볼까요? TMB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이 200명까지 뽑았어요. 정말 많이 뽑았죠. 200명까지 뽑았던 직원이 현재 71명이 남아있습니다. 방문자 수도 83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적게 줄어든 편이네요. 거래 지수는요, 55.7에서 20.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발라머스 트리면 보시면 압니다. 이 명품 플랫폼이 이 명품 셀러들을 이끌었어요. 명품 셀러들은 그 상품을 사다가 플랫폼에 올리기만 해도 팔았던 시대가 바로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려워졌죠. 명품 플랫폼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이 명품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 시장이 줄어든 만큼 명품 셀러들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우측에 트렌비만 따로 정리를 했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유치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반란하고 머스틱 같은 거 보시면은 2020년도에 마지막 투자를 받았습니다. 몇백억대 투자를 받았죠. 이때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요.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투자라는 건요, 이 기업이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성장할 것 같으니까 미리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반란하고 머스잇은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어 있는 상황이죠. 트렌비는 어떨까요? 트렌비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2024년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6월 달에 투자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큰 그 명품 3사가 크게 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발란 머스팀은요, 동력을 제대로 못 찾았지만 트렌비는 바로 찾았다는 거죠. 자, 뭐로 찾았냐? 이 밑에 이 기사로 보도록 하죠. 지금은 MZ 시대 명품 사고는 쉽지만 신상 대신 중고 택한 2030 이렇게 써 있죠. 예, 시장이 신상에서 중고로 넘어가면서 중고 시장이 커지게 됐습니다. 트렌비는요, 그거를 알고 신상품에서, 그러니까 새거 상품에서 중고 명품에 그 핵심 역량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렌비는 중고 쪽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투자를 2024년 6월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발란 머스팅과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중저가 브랜드 리셀 시장은 어떨까요? 크림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마 크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크림은 한정판 이제 입찰 거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처럼 나는 이미 이거의 가격에 매수하겠다. 판매자는요, 이거 가격에 판매하겠다. 서로 간에 이 가격에 접점이 맞았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 리셀 시장은요, 중저가 리셀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시장의 1위가 크림입니다. 크림이 이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솔드아웃이라는 무신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약간 가품 이슈도 있었고 뭔가 하여튼 잘 되지 않고 크림이 거의 이 시장을 거의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림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리셀러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팔고 있는 판매자는 어떨까요? 초기에 있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 크림의 흐름과 타서 리셀을 해서 저기 아울렛에서 사오고 뭐 온라인에서 사오고 해외에서 사서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볼까 왜 그러냐면은 이 크림 시장이라는 게 정말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명품은 해야 될 게 많아요. 정품도 인증도 해야 되고 루트도 알아야 돈도 있어야 되고 등등 있는데 크림은 가격이 좀 저렴하죠.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어도 하시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쉽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졌죠.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뭘까요? 공급자도 많아지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서로 간에 1,000원 깎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15만 원 올렸는데 여기는 13만 9천 원을 올렸어. 나는 이거보다 더 빨리 팔려 13만 8천 원. 그래서 제살 깎아먹는 약간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보안율로 인해서 매입가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이 크림의 리셀러가 그 상품을 가져오는 루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국내에서 받아오는 루트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겠죠. 하지만 해외에서 한정판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해외에서 가져오는 케이스는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남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매입가 자체가 높아져서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셀러는 이제는 크림만 집중해서는 돈이 벌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림 말고도 뭐 쿠팡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저기 또 하나 크림 같은 게 중국에도 있거든요. 예, 아마 그 포이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또 채널을 다변화해야지 좀 수익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죠. 한마디로 그만큼 진화를 했고 그 진화된 시장에 맞춰서 리셀러도 예전만큼 난이도 낮은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의 공급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키 덩크로 동고래 시리즈에 있는 상품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 타도 이거 신고 있는 사람이 꽤 보입니다. 이게 아마 유명인이 아마 신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유명인이 신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이 어떻게 했냐? 38만 원이었어요. 비싸죠? 38만 원이었던 게 왜냐면 이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렸어요. 왜냐면은 그 나이키에서도 요거를 품절됐었거든요. 못 사니까 가격이 올랐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5만 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나이키에서 요 번고래를 더 이상 안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나이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한정 파는 거 좀 인지를 좀 시켜주고 이 정도에서 마감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나이키는 이거 갖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재출시했어요. 다. 예. 다시 공장에서 찍어내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공급이 훨씬 많아지니 9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럼 그 전에 살고 있다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손해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리셀 시장의 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 명품 시장 성장에선 기업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 명품 시장이 어렵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또 리셀 시장도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와중에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의 비밀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업 다 한 가지 키워드 정리됩니다. 바로 합리적 소비입니다. 합리적 소비라는 키워드를 들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 이 젠테라는 기업이 있어요. 젠테 스토어라고 치면은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명품을 팔아요. 근데 이렇게 발란 머스 트림베가 무엇이 다르길래 얘들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투자도 받았습니다. 몇백억대 매출을 하고 있어요. 바로 D2C의 비밀이 있습니다. D2C 생소한 언어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D2C는 뭐냐면은 Direct to Customer에서 직거래예요. 바로 현지에서 고객을 연결해 준다는 서비스예요. 자, 명품은 그러니까 도매를 제공받는 곳이 바로 부티크입니다. 자, 부티크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언어일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한국의 ABC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ABC 마트에 나이키도 팔고 아디다스도 팔고 아식스도 팔고 다 팔죠. 근데 정품이죠. 마찬가지로 부티크라는 곳이 이 멀티샵인데 해외에서는 부티크가 구찌도 팔고 그다음에 뭐 생로랑도 팔고 다양한 브랜드를 받아서 팝니다. 이 부티크는 실제 명품 브랜드사와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이 내용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명품 셀러 입장에서 부티크는 도매를 공급받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티크에서 물건을 공급을 받아서 이 명품 셀러들은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 이제 정식 유통 라인이 아닌, 그러니까 공식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 아닌 명품들은 이 부티크 통해서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 젠테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젠테는요, 부티크를 지적 연결을 다 했어요. 영업을 쭉 해서 부티크 있는 상품들을 이 젠테 스토어라는 곳에 쫙 그 솔루션들을 또 올렸어요. 올려서 판매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중간에 마진들이 그 중간에 원래 그 부티크와 셀러를 연결하는 에이전시의 비용도 나가고 그리고 셀러도 마진을 봐야 되고 그 셀러가 또 예를 들어서 트렌비 반란 이런 올리면 더 거기서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셀 때가 중간중간 많이 있어서 그 가격이 붙여진 가격이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가격인데 젠테는 이걸 다 합니다 혼자. 예? 에이전시도 필요 없고 자기가 다 해서 가져와서 스토어도 자기가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최저가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벤테는 이걸로 유명해져서 다양한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한다는 이러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각인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부티크 있는 상품을 바로 고객에 연결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합리적 소비를 유도가 돼서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 같은 셀러들이 가능한가 쉽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우선요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현지의 부티크 매장들이나 이런 데를 쭉 알아야 됩니다. 이 부티크도 한 곳, 두 곳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알아야 돼요. 이 부티크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구찌가 싸고 어떤 데는 생로랑이 싸고 어떤 데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부티크랑 우리가 직접 연결한다고 해서 나 니네랑 거래할래 안 써줘요. 거래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거래를 터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영업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도 부티크랑 연결하는데도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부티크에 있는 그 가공되지 않은 이 데이터를 자기 쇼핑몰에 올리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구매 대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구매 대행에 내가 구매했을 때 이게 재고 관리가 쉽나요? 구매 대행에서 다 샀어. 그러면 전화해보죠. 이거 재고 없습니다. 이거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품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상품 페이지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품절로 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부티크에 있는 현지에 있는 상품들을 실시간에 연결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는요, 구매대행이라 하는 것들은 부티크에 있는 걸 다이렉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통 팟패치라든지 마이테레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온라인의 해외 쇼핑몰 부티크를 연결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근데 젠테는 부티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이게 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재고 관리를 좀 실시간으로 하게끔 서비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라는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본금이 필요하죠. 부티크에서 내가 그냥 니네 거 연결해서 팔게 하면 안 써줘요. 근데 젠테가 잘하는 거는 직매입을 합니다. 잘 나가는 상품들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자기네가 어느 정도는 사고 나머지는 그냥 구매된 형식으로 상품만 올려놓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해외 상품도 있고 국내에 있는 상품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테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왜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우 이 D2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그 앞으로 오늘은 중고 명품에 대한 포커스니까 이거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릴 건데요. 이거를 저희 협력 제휴사와 같이 이 D2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여기에서 시장 흐름만 설명하는데 점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브랜드 명품 시장의 성장 기업. 바로 두 번째는 구구스입니다. 자, 구구스는요, 중고 명품 시장에서 1위 업체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속 성장. 예. 이 중고 명품 시장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바로 새거 같은 중고 명품을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요 포인트들이 이 구구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중고 명품을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중고 명품 시장은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고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중고가 있어야지 이 중고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전에는요, 정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고도 별로 안 풀렸어요. 그들의 돈 있는 사람들은 중고도 많이 안 팔아요. 그냥 자기네 갖고 있어. 수집하듯이. 근데 이 시장이 중산층까지도 퍼져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새 상품을 많이 구매했죠. 2020년, 21년, 22년 워트발이 이끄는 이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새 상품 많이 구매했어요. 다들. 그럼 다들 구매했으면 그 시장에 그 상품들이 어디로 빠질까요? 이게 중고로 빠지는 겁니다. 중고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구스 같은 업체한테는 좋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중고 셀러로서 활동하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물건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물건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죠. 새 상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증가한 게 큰 이유다. 두 번째는요. 새 상품하고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샤넬 클래식 그 스몰이 얼마였죠? 890만 원인 게 1,49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 2021년도에 샀던 사람은 890만 원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이 샤넬 샤테크처럼 가격이 올랐어. 근데 나중에 중고로 팔라고 하니까 나는 890만 원 샀는데 890만 원을 팔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890만 원 내놓겠죠? 그는 이제 사는 입장에서 고민할 거예요. 새 상품을 1,490만 원에 주고 사느니 890에 그냥 중고 사는 게 낫겠다. 새 거 같은 중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새 상품하고 중고 상품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새 상품 가격이 너무 올렸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중고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모든 키워드는 이 합리적인 소비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내 욕구는 사라지가 않아요. 밑에 제가 그 노란색으로 써 있죠. 소비자의 명품 욕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 거에서 중고로 변화된 것뿐이에요. 명품은요, 좀 희한하게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두 개 사게 되고 세 개 사고 네 개 사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고 싶은데, 나는 갖고 싶은데, 그럼 내 거 새 상품 팔고, 내가 갖고 있던 상품 팔고, 또 중고 명품 사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중고 명품 시장. 중고 명품이 바로 기회의 시장이라고 여기다 적혀 있는데요. 이 시장에 벌써 뛰어드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여러분이 아마 크몽이나 이런 데서 재능 마켓 이런 데 보시면은 어, 중고 명품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부업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번개에서 샀다가 당근으로 팔고, 당근에 샀다가 번개로 팔고, 아니면 중고나라로 샀다가 번개로 팔고, 이 중고 마켓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노가다죠. 이거 다 들여다보면서 사고 마진도 많이 붙일 수가 없죠. 왜 중고로 파서 중고 마켓 하는 거니까 살짝 높여서 팝니다. 거의 노가다고 확장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부업의 영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냐? 벌 수 있습니다. 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교육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나은 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바로 사업의 영역인데요. 이 사업의 영역은요, 내가 노가다 하는 영역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영역. 내가 중고 명품을 부업으로만 했었으면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매치스러스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시스템을 가진 것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판로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마켓에 연동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구글스 등등 올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죠. 매장하고 그리고 파워스토어를 통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매장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경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상품을 맡겨서 저희가 대신 팔아주는 시스템으로는 이런 데 참여하고요. 또한 이번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글로벌로도 판매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바이마나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는 또 필리핀 뭐 이런 데 연결돼서도 이 한국에 있는 물량을 다른 나라 판매도 가능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인프라 가진 업체는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세컨핸즈 아카데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의 경매 시스템이 있어요. 일본의 경매 그의 상품을 명품 경매를 가져와서 한국에 가져다 파는 루트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만든 빈티지 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저희 영상에 지금 무료 강의 영상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게 왜 좋냐면은 명품 플랫폼에 뭐가 판매되는지 내역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고마켓 올해 들어가서 다 봐야 되잖아요. 다 정리해서 매일 아침 정리가 되었고 살만한 것들만 필터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요. 예. 여러분이 3시간에 할 일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메일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런 걸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고 판매 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이야기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새 상품과 중고 명품의 시너지죠. 앞서서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새 상품 현장이 어떻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상황인 거고 이런 흐름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오늘 본론의 주제인 새 상품과 중고 명품의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상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 상품. 저희가 새 상품을 다루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요청해요. 많이 저희는 찾아와요. 저희 상품을 연동을 하고 싶다. 상품을 니네 거 가져와서 어떻게 팔 수 있냐. 근데 그들의 니즈를 보면요. 이 새 상품 갖고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이 새 상품의 그 상품을 연동을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겠다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새 상품은요. 트래픽 용도예요. 트래픽 용도. 실질적으로 이 새 상품 팔아서 가격이라든지 마진율이 좋을까요? 새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가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가격도 높아요. 아까 보셨죠? 여러 이유로 높다는 거. 마진율은요, 낮습니다. 낮다는 이유는 보통 5에서 15%예요. 뭐 20%, 30%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보통 10% 정도 마진을 보고 파는 게 새 상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진율 낮죠. 다만 300만 원, 뭐 아니면 100만 원짜리 팔아도 하나에 팔아도 10만 원이 남으니까 그냥 큰 금액. 이걸 보고 하는 게 이 새 상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 새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트래픽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저희가 현재 지금 아울렛 매장에 들어가 있죠. 아울렛 매장에 정말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런 영역. 실제적으로 많은 그 아울렛에서 그 좋은 매장들을 편집샵한테 줍니다. 이렇게 명품을 판매하는 편집샵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트래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까요? 물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매장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편집샵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울렛에 명품이 있는 아울렛과 명품이 없는 아울렛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들 뭔가 신기한 거 있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구경하러 와요. 그럼 구경하러 명품 보러 왔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건 화장품 사와요. 트래픽으로 끌어들이고 뒤에서 다른 걸로 해서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뭐 여기서 수익을 크게 벌어가겠다. 아울렛 입장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트래픽을 많이 모아줘. 니네 그냥 유지만 해주면 좋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화점도 볼까요? 백화점도 급이 나눠지죠.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있는 매장과 샤넬이 있는 백화점과 그런 게 없이 그냥 중저가 브랜드밖에 없는 백화점. 급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샤넬을 모셔오려고 하고 루이비통을 모셔와서 우리 매장에다 우리 백화점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래픽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수익률이 높을까요? 백화점의 수익은요, 이 명품에서의 수익은 낮아요. 매출이 높은 거지 수익률은 낮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갑이 명품 브랜드 입장이 갑인데 걔들이 이제 수수료에 협의할 거 아니에요. 높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높게만 니네 안 들어가 할 수가 있으니. 그럼 백화점은 왜 1층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매장을 그런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두냐? 바로 트래픽이죠. 트래픽을 끌어와서 그들이 다른 상품을 소비하게끔 만들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새 상품이 장점이 바로 트래픽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고명품 볼까요? 중고명품은요, 이 가격 비교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가 장점 있죠. 하지만 트래픽으로는 약해요. 사람이 중고를 보러 오진 않아요. 왜냐면 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지 중고를 보러 따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중고 매장들 많잖아요. 거기는 매년 운영하는 게 사람들이 거기 사러 가는 것보다는 내 상품 팔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길거리 로드샵 같은 중고 매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울렛이나 이런 매장 운영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새 상품하고 저희 중고 명품 같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새 상품으로 트래픽을 들어왔다가 중고 상품이 사지는 중고 상품이 왜 사지냐? 새 상품을 보러 왔는데 가격 비교를 하게 돼요. 어떤 거랑 비교하게 돼요? 중고 명품이나 새 상품이랑. 그러니까 중고 상품은 합리적인 구매라 생각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루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트렌비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비도 이런 거 잘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트렌비도요. 처음에는요. 원래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 오픈마켓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중고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새 상품도 팔고 중고도 팝니다. 하지만 이제 비중이 중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UI, UX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저희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샤넬 신발을 사고 싶어서 이 모델을 찾아서 검색에 들어왔어요. 트렌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격을 보니까 242만 3천 원이네요. 좀 비싸요. 그래도 뭐 만약에 이거 살 사람은 살 수도 있겠죠. 근데 242만 3천 원. 근데 옆에 보이는 게 뭘까요? 중고라고 써 있네요. 중고라 써 있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95만 원부터래요. 여러분이라면 눌러보겠어요? 안 눌러보겠어요? 눌러보겠죠. 왜냐하면 새 상품과 중고를 비교해봤고 싸니까 눌러보잖아요. 눌러서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중고끼리 또 여기는 95만 원, 여기는 130만 원.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싼 것도 눌러보겠죠. 두 번에 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을 보다 보니까 멀쩡하다면은 이거에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새 상품 사러 들어왔는데 어느새 중고를 결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한 거예요. 새 상품을 구경해서 왔다가 자연스럽게 중고로 넘어가고 중고에서 한번 가격 비율을 더 해주면서 이게 정말 싸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서 구매 전환 높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트렌비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트렌비인 거예요. 자, 매장 팝업 얘기 아까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장 팝업이 중고가 정말 잘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는요. 어쨌든 이게 남들이 썼던 거잖아요. 품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진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게 중고입니다. 구구스도 잘 됐던 이유가 구구스 매장들이 여러 군데 깔려 있어서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온라인만 한다. 그럼 매출의 차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 보고 사야 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 팝업에 중고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이런 요소인데요. 자, 볼게요. 트램이랑 비슷해요. 사람은요, 이 매장에 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파워스토어를 열든지 이 파워스토어에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중고로 난 사러 가겠다 하고 오신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무슨 명품 무슨 이번에 행사 VIP 행사도 하는데 카드사 VIP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구경 가볼까? 새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갔어요. 뭐 제가 갔다고 쓰시죠. 가방을 한 생로랑 가방 구매하고 싶어서 갔어. 갔는데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죠. 갔더니 보니까 생로랑 가방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짜리인데 그러나 300만 원짜리 사과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짝 옆에 돌려봤더니 루이비통이 있네. 그래서 새 거 같아 하길래 한번 물어봤어, 가격이. 근데 이거는 새 거 같지만 중고고요. 150만 원이에요. 그럼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생로랑 300만 원짜리 사러 왔는데 옆에 보니까 루이비통이 멀쩡한 게 있어. 괜찮아. 그럼 내가 봐도 그냥 새 거 같은 그런 A급이야. 근데 150만 원이야. 여러분은 새 상품 300만 원 생로랑 거 사겠어요? 아니면 중고가? 중고이지만은 새 거 같은 루이비통을 150만 원에 사겠어요? 150만 원 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가격 비교가 새 상품과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중고만 쫙 깔려 있다.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중고는요, 중고끼리 비교하면은 끝도 없어요. 왜냐면 C급이 있고 B급이 있고 A급이 있는데 C급으로 갖다 놓고 A급은 A급이 되게 초라해 보여. 왜 초라해 본다는 게 얘는 C급이 한 40만 원이야. 얘는 90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별 차이 없잖아요. 이거 해줘요.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장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새 상품과 비교를 그 상대를 바꿨죠. 중고와 중고는 아니라 새 거와 중고를 비교하게 되니까 중고가 되게 한없이 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대비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 상품과 중고 명품을 같이 있을 때 효과입니다. 정말 큰 효과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새 거와 중고를 같이 판매해야지 시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새 것만 판매해봤다. 아니면 중고만 판매를 계속했다. 라면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둘 다 진행을 해보니까 같이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로 새 거로 트래픽을 가져와서 새 거와 중고와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서 중고가 싸 보이게 되는 효과. 그래서 구매 전환 이끄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되더라. 이런 설계를 잘할수록 트렌비처럼 이런 설계를 잘할수록 판매 회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중고 싸다. 그럼 나는 500원 얹어 아니면 뭐 10,000원 얹어서 팔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만 원 얹어서 얹은 개념이라 어떻게 하면은 가격 비교군을 좀 달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구스를 가보면요. 과거에 판매된 데이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구구스에 보시면은 상품들 엄청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몇만 개씩 팔려요. 예. 몇 개월에 몇만 개 팔리는데 이 상품들의 판매가 되면요. 상품 페이지가 확 사라져요. 예를 들어 마우스팁 발라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죠. 그대로 있죠. 근데 중고명품은요. 구구스 같은 데는 상품 페이지가 없어요. 고이비또는 어떨까요? 고이비또도 판매 상품 페이지는 남겨두는데 가격을 숨겨요. 거기에 비밀이. 같은 상품에 만약에 예전에 팔렸던 가격이 낮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구매를 미루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안에서 구매하게끔. 대비 효과를 만약에 새 상품을 갖다 놓으면 새 상품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뀌겠죠. 시선의 전환이 이러한 새 거와 같이 뒀을 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새 거 상품을 이걸 구매하라는 건가? 나는 지금 새 거 시장도 좋지 않은데 병행 수입 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명품 새 거 같이 하라는 건데 그걸 손해 보면서 같이 하라는 건가? 물론 아니겠죠. 예. 저희가 제안하는 인프라 솔루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연출을 할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매치스러스는요, B2B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치스러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매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 데서 이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판매되면 저희한테 구매해서 저희가 대신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런 도매몰이다. 여러분이 이 생상품과 중고명품의 조화 이런 거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매치스트레스는요 이미 새 상품이 새 거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국내에 있는 재고가
약 4,000개가 있어요. 새 거가. 중고는 약간 160개 정도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품들을 여러분의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연동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그래서 자사몰, 뭐 카페이사를 통해서 자사몰을 구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가능합니다. 이거 스마트 스토어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이 가져가다가 위탁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품도 올려서 판매하시고 또 연출 효과, 어떻게 보면 이 비교교 효과도 주면서 아니면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연동해서 상품을 위탁 판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은 자사몰하고 스마트 스토어 말고 뭐 발란, 머스 이런 데도 판매할래. 가능합니다. 저희가 샤플링이라는 그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하는 업체랑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매치스러스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샤플링에다 가져가다가 샤플링을 통해서 피레이, 머스티, 발란, 11번가, 롯데온 등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샤플링 비용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연동하는 비용도 별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상품을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이제 멤버십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 뭐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자세한 설명이니까 나중에 저희 사용 설명서 여기 보시면 이용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안내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고 방법이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말머리를 이런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고 내 상품뿐만 아니라 남의 상품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 풀피먼트 서비스인데요. 요거 사진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예. 매장 풀피먼트 서비스는 뭐냐면은 어, 저희가 지금 다른 업체에 없는 서비스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3PL, 그냥 풀피먼트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시드네요. 풀피먼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창고를 보관하고 거기다가 그 포장을 하고 판매됐을 때 포장한 다음에 그 송장 붙여서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걸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3PL 창고 업체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게 매장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을 샀어요. 근데 내가 직접 판매하고 사고 직접 판매하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우리 쪽 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싶고 파워에서 팔고 싶고 그리고 나는 그걸 또 배송 대행으로 지로도 연결을 하고 싶어. 이게 가능합니다. 자, 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있는 상품을 저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저희랑 협의가 되면 그 상품들을 저희한테 맡길 수고 위탁 맡길 수가 있고 위탁 맡긴 것들을 다른 곳과 달리 저희는 그 상품이 매장에 비치가 되는 물론 창고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장에다가 분배를 해놓고 매장에서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되면서 물론 온라인도 동시에 판매가 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맡긴 상품이 여러분이 팔았어요. 저희한테 맡겼는데 그럼 저희가 배송 대행을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매장에서 출고가 되고요. 매장에서 검품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품질 보증서와 함께 고객에게 그 영상하고 품질 보증서가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카톡으로요. 그리고 배송도 저희가 다 해드려요. 여러분은 하실 게 뭐예요? 그럼 저희한테 배송 대행 하겠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의 일들은 줄어들죠? 창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포장하고 배송해야 되는 업무들이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냥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판매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저희가 매장에서 계속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회전율이 빨라지겠죠. 또한 저희가 이제 저희 인프라에 있는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해외 채널에서도 같이 판매가 됩니다. 판매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효과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는 이 유휴 재고를 없애는 게 목표이거든요. 유휴 재고란 뭐냐면은 창고에 박혀 있는 시간의 재고들이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재고들은 그냥 묵혀 있는 재고잖아요. 근데 매장에 있는 재고들은요. 판매가 준비가 되고 있는, 계속 언제 판매될지 모르는 재고잖아요. 저희는 유휴 재고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온오프 동시 판매될까를 고민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현재 매장들이 한 10여 군데에 제휴가 되어 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일산, 뭐 저기 불강, 구로 뭐 이런 데가 좀 딥하게 협력이 되어 있는 업체라 보시면 돼요. 시스템을 통한 수익 극대화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의 모토는 뭐냐면요. 함께 사서 함께 팔아 수익과 회전율을 2배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상품을 내가 사서 내가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고 매입을 했어요. 중고를 매입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시면요. 밸류업을 가치는 그 복원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 가치를 높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를 저희 매치 소스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품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든 팝업이든 매장이로든 해외로든 동시 판매가 돼요. 라이브로도요. 그럼 판매가 됐을 때 여러분이 판매하진 않았어도 이 공급한 사람들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돈이 별로 없어. 자금이 별로 없어고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난 판매 재주가 있겠어. 난 판매를 좀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도 우리의 재고를 여기 있는 재고를 가져가다가 파시면 판매로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둘 다 할래. 내 상품도 공급해서 맡겨놓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의 물건도 같이 팔래. 그럼 어떻게 되죠? 양쪽에서 돈을 벌어가실 수. 이러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게 바로 매치스러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새거 중고까지도 이루어져서 저희가 많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됐던 거고 그게 지금 실현이 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미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실 텐데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고명품 사업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중고명품은 이렇게 인프라도 있고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에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냥 시작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고 명품 사업을 할 때 이 핵심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할 줄 알아야지 시작이 원활합니다.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어떤 걸 잘 사야 되는지, 또 어디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가품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가품 중요하죠? 가품 이슈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판매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솔루션이라든지 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강의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료 강의에서 내용이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가품 확인하는지 어디서 뭐 어떻게 판매 이러한 노하우들은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 받으시는 게 시간하고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어디서 뭐 나름대로 뭐 전자책도 보고 막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가품 산 건 비용만 해도 큽니다. 예. 근데 사기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만 지키셔도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혼자 하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아시겠지만 명품은 가격이 비싸죠. 하나 실수가 굉장히 큰 돈을 차지하게 돼요. 한 두 번 실수하면 그냥 강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노하우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